세상에서 제일 작은 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점일 텐데요. 너무 당연해서 질문도 잘 안 하죠. 그렇죠. 부분이 없고 어떤 크기도 없는 것. 네, 2000년 전에 유클리드가 딱 이렇게 정의한 뒤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요, 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 속에 어마어마한 질문들이 숨겨져 있다면요.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그 부록 PDF 발췌본을 가지고 이 점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 네. 그 자료 아주 흥미롭던데요. 고대 철학자들의 고민부터 시작해서요. 현대 물리학의 아주 골치 아픈 문제들, 그리고 마침내 이 점의 크기를 진짜로 알아냈다는 주장까지. 네, 정말 놀라운 주장이죠. 자, 준비되셨으면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건 이 점이라는 아주 작은 개념이 어떻게 서양 사상의 기초가 되었는지, 그리고 또 동시에 현대과학, 특히 물리학에서는 어떤 한계랑 모순을 보여줬는지 그런 걸 추적해보는 겁니다. 네, 추적. 재밌겠는데요?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유클리드부터 시작해서 아인슈타인, 호킹까지 점에 대한 여러 통찰이 담겨 있고요. 네, 거장들이죠, 다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중요하죠. 점의 크기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값을 계산했다는 OPS, 그러니까 원 패러미터 솔루션 이론하고 AI 버킹엄 머신 기반의 최신 연구 결과가 포함되어 있어요. 와, 점 크기가 0이 아니다. 이게 만약 진짜라면요. 만약 이게 검증된다면 과학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겠죠? 패러다임 전환이겠네요, 정말.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점을 둘러싼 여러 관점들을 한번 엮어보고 이 작은 개념 안에 숨어있는 거대한 질문들, 또 최근 주장이 던지는 의미가 뭔지 같이 이해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은 역시 유클리드부터 가야겠죠? 네, 그렇죠. 점은 부분이 없고 어떤 크기도 없는 것. 위치만 있고 크기는 없는 순수한 추상. 이게 기하학의 완벽한 출발점처럼 보이긴 했어요, 처음에는. 네, 그렇죠. 아주 깔끔했죠. 근데 바로 이 크기 없음 때문에 현실 세계, 그러니까 물질을 설명하는 데는 처음부터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딱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 정의가 물질성을 설명하는데 본질적인 한계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요. 플라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다고요? 네, 플라톤은 점을 현실 너머의 완전한 이데아,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이상적인 형태로 봤어요. 아, 이데아. 네, 존재의 최소 단위이자 근원적인 실체다 이렇게 격상시킨 거죠. 단순한 기하학적 약속을 넘어서 우주적인 원리로 연결시킨 거예요. 와, 스케일이 크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지점이 생겨요. 이 완벽해 보이는 추상성이 현실이랑 딱 만나면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 현실과의 괴리군요. 네, 플라톤은 점을 존재의 본질로 봤지만 여전히 그건 손에 잡히지 않는 관념의 영역에 머물렀던 거죠. 그런데 아르키메데스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이분은 현실 문제 해결사 느낌? 맞아요. 예를 들면 곡선 길이나 도형 면적 같은 거 계산하려고 했죠.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점은 크기가 없는데. 자료에 따르면 무한히 작은 조각들, 사실상 점들을 무수히 더하는 방식을 썼다고 나와요. 아, 무한히 더한다? 이게 혹시 미적분 아이디어의 시작 같은 건가요? 그렇죠. 미적분의 씨앗 같은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죠. 크기가 없는 점들이 모여서 어떻게 실제 크기를 만들 수 있나. 이 모순의 정면으로 부딪히면서도 현실 문제를 풀려고 했던 첫 시도처럼 보입니다. 대단하네요. 모순을 알면서도 부딪혔다는 게. 네, 아르키메데스는 점을 추상적인 관념에서 끌어내려서 실제 세계를 설명하는 도구로 쓰려고 한 선구자였어요. 하지만 그분 역시 크기 없는 점이 모여 크기를 만든다. 이 근본적인 모순을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했죠. 그 질문이 계속 남았군요. 네, 아주 오랫동안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뉴튼 시대가 왔습니다. 이분은 거대한 행성조차 그냥 점 질량으로 봤다고요? 네, 계산 편의를 위해서죠. 질량만 있고 크기는 없는 거로 취급한 거예요. 세상을 수학 공식으로 설명하려는 아주 강력한 단순화였어요. 자료 표현이 재밌던데요. 복잡성을 제거하고 본질을 드러내는 수학적 칼날. 아, 네, 딱 맞는 표현이죠. 오컴의 면도날처럼요.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었죠. 큰 세계에서는 잘 통했는데 아주 작은 세계로 가면 이 가정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뉴턴과 거의 동시대의 인물이죠. 라이프니츠. 이분은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어요. 라이프니츠요? 아, 미적분? 네, 맞습니다. 점 자체보다는 점과 점 사이의 무한히 작은 변화, 즉 무한소 개념에 집중했어요. 미적분학의 또 다른 큰 축이죠. 아, 변화율이군요. 네, 점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연속적인 변화 속에서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그는 점을 가장 작은 공간 단위로 보면서도 그 미세한 차이를 통해서 자연의 흐름을 포착하려고 했어요. 뉴턴과는 좀 다르네요, 관점이. 그렇죠. 뉴턴처럼 점의 크기 없음이라는 모순을 직접 해결하진 않았지만 변화를 수학적으로 다루는 혁명적인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뉴턴은 큰 그림을 위해 점을 단순화했고 라이프니츠는 순간의 변화를 잡으려고 점과 점 사이 관계에 주목했다? 뭐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둘 다 강력한 도구를 만들었지만 정작 점 자체가 뭐냐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그 질문이 계속 이어졌군요. 네. 그리고 그 질문은 오일러나 가우스 같은 후대의 수학 거장들에게 이어집니다. 이분들은 점의 물리적 실체보다는 수학적 정의의 엄밀함, 여기에 더 집중했어요. 아, 수학적 엄밀성. 네. 오일러는 점을 대수적 기호, 즉 계산 가능한 변수로 다루는데 아주 능숙했죠. 우리 판단력보다 대수적 계산을 더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와, 계산을 엄청 중시했네요. 가우스는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점은 현실과 분리된 순수한 논리의 세계, 즉 수학적 구조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봤어요. 현실과는 상관없이. 네. 그에게 점의 실체 크기를 따지는 건 뭐랄까 불필요한 논쟁이었고 오직 수학적 일관성만이 중요했죠. 하지만 바로 이 엄밀함이 역설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서부터군요.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지는 지점. 20세기 물리학 혁명과 함께 말이죠. 네, 그렇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이게 예측하기를 중력이 극도로 강한 곳, 예를 들면 블랙홀 중심에는 모든 질량이 한 점으로 무한히 압축된 특이점이 있다. 네, 싱귤레리티. 크기는 없는데 밀도는 무한대인 지점이죠. 상상도 안 되는데요, 사실. 그렇죠. 스티븐 호킹은 더 나아가서 우주가 시작된 빅뱅 순간 역시 모든 것이 하나의 특이점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빅뱅 특이점. 자료에서 호킹은 이 특이점을 물리법칙이 붕괴되는 경계이자 우주 창조의 비밀을 간직한 곳, 이렇게 묘사했다고 하죠. 와, 이건 기존의 점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네요. 우리가 아는 법칙이 통하지 않는 미지의 영역으로서의 점이라니. 그런데 이런 무한대 문제가 상대성 이론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원자 같은 미시 세계를 다루는 양자역학에서도 비슷한 골칫거리가 등장했죠. 양자역학에서도요? 네, 닐스 보어 아시죠? 초기 원자 모형에서 전자를 핵 주위를 도는 점입자로 가정했는데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이 점입자의 에너지가 무한대가 되는 모순이 발생한 거예요. 아, 또 무한대. 자료에 따르면 보어 자신도 이 점입자 모델이 가진 특이점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고민했다고 해요. 결국 점이라는 이상적인 가정이 현실 물리법칙이랑 충돌하면서 계속 이런 무한대라는 난처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무한대라니. 계산 결과가 무한대가 나온다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 아닌가요? 이론 어딘가에 구멍이 있다. 뭐 이런 뜻일 테네요. 맞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물리학자들은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나요? 그래서 등장한 게 재규격화, 리노멀리제이션이라는 수학적인 기법입니다. 재규격화.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복잡한 계산 과정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무한대를 특정한 방식으로 제거하거나 상쇄시켜서 유한한 값을 억지로 얻어내는 방법이에요. 억지로요? 네, 좀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실제로 이 기법을 써서 계산한 결과는 실험값하고 놀랍도록 잘 들어맞았어요. 오, 효과는 있었네요. 그렇죠. 하지만 양자역학의 선구자 중 한 명인 폴 디렉 아시죠? 이분은 이 재규격화를 두고 임시방편일 뿐이다. 수학적으로 의심스럽다. 자료 표현을 빌리면 과학의 가장 치명적인 꼼수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꼼수라고까지. 와, 정말 신랄하네요. 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보기 싫은 무한대를 그냥 장막뒤로 숨긴 것 같다. 이런 뉘앙스였죠. 딜에게 비판이 정말 날카롭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규격화는 성공적이었던 건가요? 어쨌든 결과는 맞았다면서요. 네. 그게 또 아이러니하죠. 리처드 파인만 같은 물리학자들이 재규격화를 활용해서 양자 전기역학 QED라는 이론을 완성했고 노벨상까지 받았으니까요. 실험 결과와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았거든요. 파인만. 그분은 천재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파인만조차도 재규격화가 완벽한 해결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평생 점은 정말 크기가 없는 걸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놓지 않았다고 자료는 전합니다. 아, 파인만마저도. 네.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게 과학자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요.
결국 재규격화는 성공적인 처방이었을지는 몰라도 점이라는 병의 근원을 치료한 건 아니었던 셈이죠. 처방이지만 근본 치료는 아니다. 흥미로운 비유네요. 사실 수학계에서도 이미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앙리 르베그라는 수학자가 있었는데 칙도론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크기가 0인 점을 아무리 많이 더해도 결과는 여전히 0이다.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해버렸어요. 네. 점을 모으면 선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0이라고요? 네, 우리의 직관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결론이죠. 와, 충격인데요? 철학자 버트랜드 러셀은 더 나아가서 크기 없는 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논리적으로 깊은 모순을 안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무한대 문제랑 결합되면 아주 심각한 논리적 위기를 초래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과학과 수학의 가장 기초적인 벽돌이라고 생각했던 점이 사실은 부실공사였을지도 모른다. 이런 의심이 점점 커진 겁니다.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 점이라는 개념이 계속 문제를 일으켜 왔네요. 그냥 단순한 정의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 올 줄이야. 네, 그렇죠. 파고들면 들수록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피하거나 아니면 넘어서려는 시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 같은 분은 아예 점이라는 개념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폐기요? 그럼 뭘로 설명하죠? 세상을 독립적인 점들의 집합으로 볼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거대한 홀로그램처럼 전체로서 얽혀있는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했죠. 부분 속에 전체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홀로그램 우주. 와, 이것도 상당히 혁명적인데요. 네, 근본적으로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자는 제안이었죠. 예술가의 시선도 흥미로웠어요. 자료에 언급된 칸딘스키, 추상미술의 선구자잖아요. 아, 네, 칸딘스키. 이분은 점을 그냥 작은 동그라미가 아니라 그림 속에서 응축된 에너지의 근원, 무한한 내면의 힘을 가진 존재로 봤다고 하죠. 네, 그렇죠. 형태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죠. 고립된 것 같지만 다른 요소들이랑 관계 맺으면서 긴장감도 만들고 리듬도 만들고 작지만 아주 강력한 요소로 해석한 거예요. 시각적인 형태를 넘어서 철학적인 의미까지 부여한 거죠. 맞습니다. 예술적 직관이 과학적 통찰과 만나는 지점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주적 관점,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칼세이건의 창백한 푸른 점. 아, 페일 블루 닷. 정말 유명하죠. 네, 보이저우가 태양계 끝에서 찍은 지구사진. 그 작은 점 안에 인류의 모든 역사와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다면서 겸손과 성찰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연설은 정말 감동적이죠. 달에 갔던 닐 암스트롱도 달에서 본 지구가 그냥 푸른 점이었다고 묘사했고요. 네, 광활한 우주 속에서 보면 지구는 정말 하나의 점에 불과하지만 바로 그 점이 우리 존재의 전부라는 것, 참 역설적인 의미를 던져주죠. 이렇게 점을 다르게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쭉 있었는데 그러다가 물리학에서 아주 결정적인 발견이 나오죠. 바로 양자점, 퀀텀 닷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양자점. 이게 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건가요? 네, 1980년대에 루이스 브루스가 발견한 건데요. 양자점은 아주 작은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결정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양자점은 그 크기에 따라서 내는 빛의 색깔, 그러니까 광학적, 전기적 성질이 달라져요. 크기에 따라 성질이 바뀐다고요? 네, 자료에 따르면 크기가 작아질수록 더 파란색빛, 즉 더 높은 에너지를 내는 식이죠. 이것은 크기라는 물리적 속성이 물질의 근본 성질을 결정한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였어요. 와, 드디어 크기가 의미를 갖는 점이 등장했네요. 그렇죠. 유클리드 이후로 쭉 이어진 크기 없는 점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대한 강력한 실험적 반박이 등장한 겁니다. 점이 유한한 크기를 가질 때 비로소 의미 있는 물리적 실체가 된다는 걸 보여준 거죠. 드디어 크기 있는 점의 시대가 열리는 건가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자료의 핵심 주장으로 이어지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2023년에 OPS 이론하고 AI, 버킹엄 머신이라는 도구를 써서 점의 실제 크기를 계산해냈다. 이런 주장이죠. 네, 원 파라미터 솔루션과 AI 버킹엄 파이 머신. 자료에는 점의 질량이 약 10의 마이너스 134제곱킬로그램, 10 대시 134kg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와 있어요. 와, 0이 134개. 상상도 안 되는 작은 값이긴 한데 중요한 건 0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0이 아니라는 것. 이 주장에 따르면 새롭게 개발된 OPS라는 이론적 틀하고 AI 버킹엄 머신,
이게 뭐냐면 물리법칙과 상수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인공지능 도구인데 이 둘을 결합해서 이 값을 유도해냈다고 합니다. AI까지 동원해서요? 네. 기존 물리학의 기본 상수들 있잖아요. 플랑크 상수라든가 광속 같은 거. 이것들 사이에 알려지지 않았던 관계를 이 AI가 찾아내고 그걸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점의 물리적 속성을 계산해냈다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한 접근인데요. 물론 검증은 필요하겠지만요. 당연하죠. 물론 이 주장은 아직 과학계의 아주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주장이니까요. 근데 만약에요? 만약 이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그 파급력은 정말 엄청나겠는데요. 자료에 첨부된 표를 보니까 예상되는 영향이 상상을 초월하던데요? 네. 그 표에 요약된 내용을 보면요. 단순히 유클리드 기하학의 2000년 된 정의를 수정하는 걸 넘어서요. 그쵸. 훨씬 크죠. 네. 공간과 물질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이해 방식을 바꾸고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를 새로 정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기본 단위의 재정의? 또 생명과 의식의 기원 문제라든가 양자중력 이론 통합, 우주의 시작 같은 아주 거대한 질문들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우와, 온갖 난제들이 다 나오네요.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재규격화 같은 물리학의 오랜 난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신소재 개발, AI 발전, 우주공학, 심지어 교육 방식 혁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와, 정말 SF 같은 이야기인데요. 물론 이 모든 것은 만약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가 붙는 거죠. 아직은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게요. 자료 부록 6개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미 여러 응용 분야에서는 점이 크기가 없다는 정의를 암묵적으로 어기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 부분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 시각 디자인. 점이 보이려면 당연히 크기랑 색깔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면 점인지 모르죠. 데이터 시각화에서도 점은 특정 좌표에 위치하면서 패턴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지리정보 시스템, GIS 같은 분야에서는 더 명확해요. 특정 위치, 즉 좌표를 나타내는 점에 인구나 소득, 토지 이용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연결해서 분석에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GIS에서는 점이 속성 정보를 가지죠. 자료에 나온 사례 연구처럼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 달성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역별 토지 이용 효율성을 분석할 때 점 기반 GIS 데이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요. 이건 점이 구체적인 위치 정보랑 속성값, 즉 데이터를 가져야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크기 없는 추상적인 점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결국 이론적인 추상성이랑 현실적인 응용 사이에는 늘 간극이 있었고 실제로는 크기 있는 점처럼 취급해왔다. 이런 얘기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론과 실제의 괴리가 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점은 고대 그리스의 순수한 수학적 정의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철학적 사유의 대상이 되고 뉴턴 역학 같은 과학 법칙을 세우는 강력한 도구로 쓰였죠. 네, 도구로서 아주 유용했죠. 그러다가 20세기 물리학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모순과 역설의 근원이 되었고요. 많은 위대한 과학자들이 그 모순을 인식했지만 기존의 틀을 완전히 뒤엎지는 못했어요. 네, 그랬죠. 재규격화 같은 임시방편도 나왔고요. 그런데 마침내 양자점의 발견과 OPS AI 기반의 점 크기 계산 주장이 등장하면서 2000년 넘게 이어진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도전이 제기된 것입니다. 정말 거대한 도전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그냥 물리학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물리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 공간과 물질, 그리고 존재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수학, 철학, 과학, 기술, 예술, 데이터 과학 등등 지식의 거의 모든 영역에 파문을 던질 수 있는 질문인 거죠.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네요. 2000년 넘게 진리처럼 받아들여졌던 가장 기본적인 점의 정의가 만약 틀렸다면 우리는 또 어떤 당연한 가정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렇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점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우주라는 가장 큰 그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렸기를 바랍니다.